인도네시아. 한국은 KF-21 기술 무조건 우리에게 이전해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핵심 전력과 파견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밀린 개발 분담금 연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니 국방차관은 지난 7월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에서 KF-21의 첫 비행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동남아 국가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니 매체 카바토타부한 등 인니 매체가 보도하며 알려졌다. 그는 KF-21이 2025년부터 인도네시아 전투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며 양국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자카르타의 국내 보안 부문을 개발하려는 야심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인력 확대도 희망했다. 헤릴라드 차관은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참여하는 인니수가 연말까지 1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인니는 2017년 하반기 이후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고 인니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 전투기 기술만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니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39명은 한국에 파견했다. 인니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방사청과의 실무협의에서 KF-21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30%, 약 4,8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했다. 인니는 현재 분담금 8천억 원 규모를 미납하고 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최초 비행 이후 조종사 4명, 공군과 업체 각 2명, 이 투입돼 지난 26일 기준으로 심야 비행 횟수를 기록했다. 내달부터는 CJ2호기가 비행 시험이 투입한다. KF-21은 총 8조 8천억 원 규모의 F4, F5 노후기 교체 사업으로 2026년 본격 생산된다. 2. 파퓰러 메카닉스. KF-21은 옳았다. F-16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는 미 공군 관련 해외 기사에 등장한 KF-21. FA-50 파이팅 이글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에 있어 역사적인 한 획이 곧 그어지게 됩니다. KF-21 같은 중형급 4.5세대 제공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10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곧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예정이죠. KKMD를 운영해온 지난 3년 동안 KF-21에 대한 많은 해외 기사들과 분석 기사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네티즌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응원과 비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KF-21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의 댓글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개 비슷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35로 대표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출시되는 마당에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공군 전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KF-21은 기술 실증기 수준으로만 만들고 KF-21 개발 및 양산 비용으로 차라리 F-35를 더 구매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들입니다. F-35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유명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군사 소식을 전하는 모 군사 전문가가 가열차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투기라고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경전투기 FA-50을 개발해본 것이 전부인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KF-21은 실물이 등장하고 검증받기 전까지는 그 능력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덧붙이고 있죠. 이에 대해 KF-21 개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들과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F-35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투기로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 그리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기존 4.5세대 전투기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운영 유지비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F-35만으로 전술기 숫자를 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미 공군처럼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지만 무장 탑재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F-35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KF-21로 보완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측면에 있어서도 KF-21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투기가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 FA-50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인데요. F-15K나 KF-16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외에 있는 제작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산 전투기 FA-50은 국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통해 쉽고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결국 그만큼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공군 수뇌부가 KF-21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에는 이러한 FA-50이 높은 가동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FA-50 같은 로우급 전투기가 아닌 미들급 이상의 성능을 지닌 KF-21을 국내 기술로 생산하여 FA-50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공군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KF-21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의 입장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해외 기사 하나가 2021년 2월 18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번역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린다면 미 공군은 F-35A 위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비와 작전 임무 실행 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F-35A 위 도입 숫자를 앞으로 더 줄여나갈 계획이며 도태 예정인 고령의 F-16 전투기도 F-35A가 아닌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4.5세대 전투기의 조건들을 설명하는데 읽어나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전투기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낚시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또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에 실려있는 전투기 사진은 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35A, F-16 그리고 KF-21입니다. 사실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면 프랑스의 라팔도 있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있으며 미 공군 내에서도 F-15EX, F-169E, A-182F 등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등장한 4.5세대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KF-21 단 한 종류뿐입니다. 과연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해외 기사 원문을 살펴본 뒤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은 노후화되어가는 F-16 파이팅 팔콘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한때 미 공군은 모든 F-16을 F-35 합동 타격 전투기로 교체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의 운영 유지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음에 따라 고민 끝에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신형 전투기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겠지만 F-35가 지니고 있는 다른 기능들을 상당수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 참모총장 CQ 브라운은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열린 한 미디어 행사에서 미 공군은 2020년대 10년 동안 어떤
종류의 전술기를 어떻게 혼합 배치시켜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신형 전투기에는 F-16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전투기를 개량하는 재설계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클린시트 설계 방식이 적용된다. 미 공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F-16을 대체할 전투기는 F-35A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 공군은 또한 앞으로 B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었다. 미 공군이 F-35를 계속 구매하는 대신 새로운 4.5세대 B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이유를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바로 비용이다. 2001년 당시 록히드 마틴은 F-35의 가격이 $5,000만, 한화 56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광고했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F-35의 가격은 $7,320만, 한화 810억으로 예상되고 있다. F-35의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는데 초창기 F-35 전투기의 가격은 거의 $3억, 한화 3,320억에 달했다. 비록 F-35의 기체 가격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실제 F-35를 1시간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당 $44,000, 한화로는 거의 시간당 $5,000만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이 들어간다. 미 공군 조종사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200시간이며 실전 배치 기간 동안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무려 350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F-35 조종사 1명당 계산되는 시간당 유지비는 1년에 약 $900만 에서 $1,570만, 한화 100억에서 174억 사이가 된다. 만약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조종석에서 보내는 베테랑 조종사가 F-35에 탑승하는 경우 계산되는 1년 동안의 시간당 유지비는 $4,400만, 한화 490억에 가까운 엄청난 비용으로 새 전투기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을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2019년 이래 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은 시간당 유지비를 현재 절반 정도 수준인 $25,000까지 낮추려 노력했지만 펜타곤은 오래전부터 실제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믿고 있었다. 미 공군은 또한 록히드 마틴에게 만약 시간당 유지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F-35 구매 수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공군은 원래 1763대의 F-35A를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F-35A 구매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 그만큼 정해진 수의 전술기 편대를 채울 수 있는 다른 기체들이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말하는 신형 4.5 새 전투기는 바로 이 기체들을 지칭하는 듯하다.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면 왜 미 공군은 블록 70 F-16V 같은 신형 F-16의 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을까? 이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미 공군은 F-15를 4.5세대로 개량시킨 F-15EX를 사들이고 있고 미국을 큰 형님처럼 따르는 해외 동맹국들도 F-16을 계속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F-16은 1980년대 초 국제시장에 등장한 이후 새로운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무기를 확보해왔을 뿐 아니라 무장 및 장비 탑재량도 2.3톤 가까이 늘려왔다. 록히드 마틴이 자랑하는 최신형 F-16V의 경우 F-22 랩터와 F-35 합동 타격 전투기에서 파생된 기술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저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다른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투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능력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는 F-16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형 전투기에는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디지털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